일단 제보자님 무슨 일 하시는 분이신지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산림녹화 사업 때문에 북에 6번을 갔다 왔죠. 그래 양미장 공사 때문에 산림녹화 사업차 북한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통일 관련 시민운동을 하신 거는 언제부터입니까?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200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통일 관련 일만 2001년도에 사무총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했으니까 한 25년 정도 통일 관련 조용히 소리 없이 그렇게 해왔죠. 오늘 어떤 것을 증언하고 싶으신지 다시 여쭙겠습니다. 예.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네. 예, 첫 번째가 어떤 거였죠? 짧게. 김성태가 주장하는 방북대가 300만 불하고 이재명 방북대가 얘기하신 거죠? 그 다음에 500만 불 스마트팜 건설비로 네. 대납을 부탁했다. 예. 그건 제가 본 견해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거 하나랑 거짓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필리핀. 예. 네, 또 하나는 이호남이가 필리핀에 와서 70만 불을 받아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필리핀에 있었고 그 방북 대표단 그때 필리핀에 왔던 북한의 아니고 이종혁 위원장이야 송명철 그 대표단 같이 북경을 갔기 때문에 거기서도 목격을 못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호남이가 필리핀 행사에는 오지 않았다. 먼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언제 송명철, 김성애, 리오남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성애 실장은 만나본 적이 없고요. 송명철 실장은 2018년도 6월 1일 날 심양에서 방북 양미장 건설하고 쌀국수 공장 그 사업 제안서에 대한 인터뷰를 좀 하자 해서 심양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연락은 어떻게 받게 되신 건가요? 그 중국 조선족 동포가 위챗으로 네. 저에게 연락을 해서 왔습니다. 통상 북한과의 연락은 그렇게 중간 단계를 거쳐서 연락을 받고 설사 만나더라도 사후에 통일부 신고를 다 하신 거죠? 이제 사전에 북한 주민 접촉 승인 신청을 받아야 되고요. 아, 네. 그런데 연락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후에 7월 달에 한 달이 좀 더 지났을 때 연락이 왔어요. 방북자를 좀 보내달라. 그리고 8월 날짜를 정해달라. 그래서 네. 날짜를 정해주고 방북자 명단을 보내줬죠.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초청장이 왔고 그 초청장을 가지고 통일부에 들어가서 방북 승인을 받은 거죠. 그러면 그 방북해서 네. 누구를 또 만나셨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2018년도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평양을 갔는데 예. 또 우리 남쪽에서는 이제 우리 임원들 위주로 해서 6명이 갔어요. 6명이 가가지고 갔는데 보통강 호텔에 들어갔거든요. 보통강 호텔에 안내해서 들어갔는데 그때 나온 사람이 송명철 부실장, 그 다음에 정진혁 대남 사업처장, 네. 그 두 사람이 버스로 영접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6명이
우리 저 총재하고 저하고 같이 그 만세 언덕에 가가지고 미리 꽃다발 준비하고 참여하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형식적이지만 이제 참여를 했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떤 좀 사업 관련한 논의도 하고 오신 거죠? 예. 예. 그래서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이제 현장을 갔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북쪽에 120일 양묘장이 있는데 예. 그 양묘장에 초대형 양묘장을 구경을 시켜주면서 네네. 이 정도 규모로 좀 해주든가 예. 이보다 더 뛰어난 스마트 온실로 좀 해달라 그런 제안을 받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협약서를 체결하고 왔죠. 예. 8월 14일자로 협약서를 체결하고 예. 15일날 귀국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2019년 3월 달까지 총 몇 차례 6번을 방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업 협약서를 체결한 대로 계속 실무 답사 네. 하신 건가요? 그래서 그 작업을 토목공사부터 예. 이제 정지정리 작업, 토목공사하고 기소 있습니다. 이제 철근 받고 콘크리트 예, 예. 타설해서 이렇게 기소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기소공사 작업도 하고 네. 그랬었어요. 알겠습니다. 2019년 1월에 26일부터 30일까지 평양 방문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때 송명철 부실장 만나셨습니까? 그때 항상 갈 때마다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송명철 부실장이 꼭 저희를 영접하러 나왔어요. 그렇군요. 영접하러 나왔고 정진혁 또 대남 처장하고 가이드들하고 영접을 나와서 갈 때마다 꼭 봤죠. 네. 봤는데 그때는 1월 16일인가 그때 이제 만났을 때 그때까지 이제 우리가 그 공정률을 높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돈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지고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금액이 소량이다 보니까 우리 중국에서 예. 자재를 사가지고 자재를 이제 중국에다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했지만 남쪽에 자재하고 대량의 금액이 들어가야 할 때 방법을 찾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고 어떻게 조달할까 고민 중에 있었는데 송명철 부실장이 쌍방울에서는 이 쌍방울 직원들 여러 명을 동원해가지고 책뭉치 속에다가 달러를 다 숨겨가지고 들어왔다. 근데 당신의 는 왜 그렇게 못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쌍방울 이야기를 들으신 건가요? 그렇죠. 쌍방울. 그때 2019년도 1월 달에 26일 날 아마 갔을 것 같은데 예. 그때 그 쌍방울 직원들 동원해서 자금 조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바로 제 옆에서. 예. 그러면서 왜 너희는 그렇게 못하냐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뭐 고래항공 항공권 티켓까지 통일부에서 한국은행에 보고 가라고 그러는데 그 쉽지 않아서 1인당 10,000불씩만 가지고 들어왔다. 그런데 그 쌍방울은 그게 무슨 자금이냐라고 내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우리 조선하고의 북남 사업 협약서를 썼는데 그 사업비에 계약금. 계약금이라고는 말하지 않고 사업자금의 일부로 가졌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도 그 돈이 계속 들을 것이다. 아. 네,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북한에선 선생님도 그렇게 불법적 방식으로 외화를 북한에 갖다 달라는 요청인데 받아들이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실정법이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통일부 그 비영리법인에다가 공익법인인데 혹시 잘못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까 싶으니까 못하겠다고 그 자리에 잘랐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쌍방울은 왜 그렇게까지 불법적으로 북한에 돈을 갖다 준다고 설명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생각하셨습니까? 예. 그런 얘기는 설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남쪽 같은 국민이 추진한 일을 잘했다, 못했다, 나쁘다, 잘못했다 할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저는 언급을 안 했죠. 그랬군요. 쌍방울이 구체적으로 천용치에다가 달러를 숨겨두었다. 어떤 책에다가는 칼로 파내가지고 거기다가 달러도 숨겨두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광북을 추진하던 지자체장들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혹시 북한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든지 기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언급을 한 적 있나요? 전혀 안 들었습니다. 2019년 1월이면 쌍방울이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계속 돈을 대량으로 갖다 주던 시기라고 김성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선생님은 송명철로부터 이재명 이야기를 전혀 못 들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김성태 주장대로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를 방북하기 위해서 방북 대가에 돈을 줬다고 하면 저한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왜 했냐면 1월 달에는 쌍방울이 북남 사업 참여했다는 얘기만 들었고 그때는 전혀 송명철이는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7월 달에 필리핀에서 만나서 이재명 지사를 우리가 평양 양매장 공사하는데 도움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통일부에서도 경기도나 강원도 접경도시를 포함시키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재명 지사를 개입해서 경기도에 자금 지원을 받으면 경기도라고 하는 지자체를 믿고 다른 기업들이 믿고 투자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통일부에서도 그런 검열을 했지만 북에 돈을 보내는 것이 투명하게 예. 통일부가 믿을 거 아니냐. 경기도가 개입이 되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1월 달부터 이재명 지사 방북 얘기는 이건 전혀 언급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2019년도 3월 달까지 방북을 하고 이제 4월 달에 식목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돈이 준비가 안 됐어요. 이제 4월 달, 5월 달, 6월 달 한 3개월이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그때 이제 저는 그 기사도 안 봤는데 신문 기사가 났는데 친구가 아태 안보수가 필리핀에서 국제행사를 한다더라. 예. 갈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생각 중이다 하고 이제 끊었는데 그때 이제 KBS 그 북한 사업 팀장인 진만용이가 전화가 또 왔더라고요. 선배님 이번에 송명철 온다는데 가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전화가 왔길래 그래 가야 되겠다. 이번에 가서 꼭 만나야 할 얘기도 있고 예. 가야 되겠다 해서 아태 초청장이 없지만 송명철을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진만용 팀장이 송명철 부실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소개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하고 잘 아니까 아주 친하니까 그냥 남북 사업에 관련돼서 아는 사이가 아니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해진 사이니까 내가 소개시켜주마. 예. 예. KBS는 그 북한 특집을 만들려고 김만중 팀장이 의혹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같이 가기로 했고, 개별 출발했죠. 이 경기도 초청장을 받아서 간 팀이 있고, 김만중이는 이제 취재차 갔고,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마닐라에 간 거죠. 예. 그 행사장 호텔, 예. 콘네드 호텔에 들어갔어요. 예. 콘네드 호텔에 들어가서, 그때만 해도 뭐 안부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명을 보게 됐는데, 그, 호텔 로비, 그 입구에 서 있으니까, 송명철, 부실장이 이종혁 위원장을 모시고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악수를 했죠. 예. 하고 인사하고, 그 옆에 이제 안부수가 있으니까, 선생이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안부수고 인사 소개를 했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송명철 실장이 이따 저녁 식사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부수가, 이따 만탈에 참석하십시오. 양미장 공사를 해주면 모래 채취권을 준다는 이혼함의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제 3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래 채취권에 대한 북쪽에서 양미장 건설을 완성해주면 예성강 하구의 모래 채취권을 주겠다라는 사실 확인서만, 북한 정부가 아니고 이혼함이가 확인서만 하나 써주면 자금 조달하려고 했어요. 남쪽 기업의 설득력으로. 그렇죠. 예. 남쪽에 모래 전문 기업에 해서 양미장 건설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경기도가 안 됐을 경우에. 근데 이제 두 가지 목적이 경기도하고 합작해서 진행하든가, 아니면 위원회를 통해서 사실 확인서 받아서 모래 채취권을 가지고 미리 예. 수익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상의하려고 필리핀에 간 거예요. 그러면 그 국제 대회에 정확하게 참석자가 리오남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 못하고 가셨군요. 처음에는 긴가민가하고 갔죠. 그러면 이혼함이가 나올 수 있을까. 예, 왜냐면 누구를 보는지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은 송명철이는 온다는 거 확실하기 때문에 두 가지 숙제 중에 하나는 풀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갔고. 예. 그 두 번째는 행여나 이혼함이가 오면 일이 더 수월해지겠다 생각을 해서 이혼함이를 보려고 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가서 보니까 6명이 왔어요. 뭐 이정미 위원장 왔고, 네. 그 다음에 송명철 부실장 왔고, 또 하나는 김성애 실장 참사, 조정철 참사가 왔고, 예. 조정철 참사는 몇 번 봤거든요. 네 번째는 누가 왔냐면 민정연의 박명철 예. 위원장이 왔어요. 예. 박명철 부위원장.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박철영 과장이라고,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박철영 과장이라고 5명, 한 사람 이름 몰라요. 예. 한 번 보지도 않은 젊은 친구니까. 예. 그래서 그 6명이 온 건 내가 봤고, 예. 그 해녀는 비공식적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이드에서, 예, 보통 행사장 보면, 그날 보니까 스포트라이트가 중앙무대 쪽으로 막 라이트가 켜지고 환하잖아요. 예. 근데 이쪽 맨 연회장 뒤에 보면은 깜깜하잖아요. 예. 혹시나 그런 데 있는가 싶어서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봤어요. 그래서 KBS 기자들이 취재하는 것이 맨 뒤편에 취재하는 걸 보게 됐고, 왔다 갔다 한 거죠. 예.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송명철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연합이 왔냐? 그랬더니 안 왔습니다. 왜 리오남을 찾는지 묻지 않던가요? 송명철 씨.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그냥 저 개인적으로 물어볼 사항이 있다 그랬어요. 그냥 바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랬군요. 네. 만약에 리오남이 비공식적으로라도 왔다면 송명철 씨가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알려줄 수밖에 없었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금
고통을 받고 있었으니까. 북한이요. 네, 네. 그 사업을 장군님, 북한의 표현에 의하면 장군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남쪽의 시민단체가 이것을 성공시키도록 북한도 돕기 위해서 리오남을 찾으면 왔다고 알려줬겠네요. 당연히 알려줬을 거예요. 네. 그런데 안 왔다고 하니까, 그래도 저는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공식적으로 온 사람을 갖다 왔다고 못 올 수 있어요. 예. 어떻게 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송명철이가. 네네. 왔다고 못 하죠. 비공식적으로 들어왔다면.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왔다. 그럼 나한테 왔다 소리를 못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데를 찾아본 거죠. 그렇군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를 알거든요. 음, 나는 그 사람을 단동에서 한 번 봤지만 오래됐어요. 2015년도에 봤기 때문에 딱 한 번 봤는데 나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저를 사진 갖고 다니는 부모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내 중국에서 활약하는 이호남이하고 호영우대하는 사람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내가 산림녹화 사업 하는데 예. 역할을 해줬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가서 이호남이를 만나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뭐, 그, 공식 행사장 말고, 마닐라에서 공식 행사장 말고, 뭐, 기타 뭐, 호텔 다른 숙소라든지, 그런 곳에서, 뭐, 송명철 씨나, 뭐, 이런 사람들 더 만나신 적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공식적인 장소에서 너무 바쁘니까 간단한 가벼운 대화나 주고받고 눈인사하고 악순하고 그랬지. 이틀째 되는 날 진만용 팀장 때문에 지금 저 인터뷰 중이니까 빨리 올라오라 해가지고 송명철 숙소에 올라가서 예, 같이 만났죠. 진만용 KBS 북한사업 팀장하고 저하고 같이 만났어요. 같이 만나서 한 15분 정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안부수가 시장님 지금 바쁩니다. 가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또 쫓기듯이 내려왔죠. 그래. 그 과정 어디에서도 리오남 씨는 못 봤다. 못 봤죠. 왔으면 저를 찾았을 거예요. 음, 양무장 사업이 그때 중단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현업이가 만약에 왔다면 저한테 책임 추궁 겸해서 저를 찾았을 거예요. 그렇겠네. 그리고 저 둘은 이제 아니까. 예. 그 사람이 비공식적으로 왔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왔다고 저를 찾게 돼 있어요. 예. 자기가 중간 역할을 했는데 일이 진척이 안 되면 당연히 저한테 책임 추궁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지만 뭐, 그 당시만 해도 뭐, 리오남을 못 만났다고 해서 뭐, 이상할 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찾지는 않으셨겠네요. 그렇죠. 예. 마닐라에서 모든 행사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뭐,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날 행사 끝나고 모든 공식 행사가 끝나고 인천공항으로 나오기로 했는데 예. 송명철 실장이 해야 할 이야기가 많은데 바빠서 못했다. 북경 같이 가자 그랬더니 어떻게 연락이, 아니 왔어요? 거기서 만나서 만나서 예. 바로 행사장에서 만나가지고 예. 그래서 북경 갈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갈 수 있다. 그래, 그 말 듣고, 그러면 북경에 가서 그 호텔 잡아놓고 있으면, 연락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이 여행사에다가 그 항공권을 마닐라에서 인천 들어오기로 했는데, 전화해가지고, 국제전화해가지고, 북경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저녁 비행기로 나오는 필리핀 마닐라 비행기를 캔슬 시키고 다음날 새벽에 베이징으로 가는 아마 동방항공인가 아마 동방항공인가 남방항공인가 그 북경 오는 중국 비행기를 타고 새벽에 그 북경으로 나왔는데 콜레드 호텔에 1박을 자는 거죠. 콜레드 호텔에 하룻밤 더 자고 그 다음에 비행기표를 그 다음날 연장해서 베이징으로 들어갔죠. 북경으로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타서 보니까 그 이종혁 위원장, 송명철 부실장하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간 거예요.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갔어요. 나는
앞에 그 북한 대표단 여신님하고 저는 약간 뒤에 떨어진 좌석에 앉았었는데 그 사람들 얼굴이 다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렇게. 예. 그래서 북경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비행기를 같이 탔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리오남이 그 비행기를 마닐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리오남이 탔다면 선생님 눈에 반드시 띄었겠네요. 만약에 그 비행기를 이호남이가 탔다고 하면 제가 보게 됐고요. 이호남이가 거기에 탔다고 하면 이중용이나 송명철이나 조정철이나 박명철이한테 그 비행기 속에서 인사를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제가 목격을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도 이제 송명철 부실장을 만나셨죠? 예. 예. 그때도 리오남 흔적은 북경에서도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음. 공항에서 내렸을 때 자기는 대사관에 예. 보고로 가야 된다. 예. 그래서 호텔에 자리 잡고 있으면 내가 연락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점심 먹기로 했었거든요. 예. 그날. 그런데 또 전화가 왔어요. 북경 대사관에서 네. 같이 식사를 하기로 돼 있어서 같이 식사를 못 하겠습니다. 혼자 드십시오. 해가지고 혼자 밥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녁 때까지 호텔에 가겠다 했어요. 예. 네, 저녁에 저녁 먹기 전에 한 6시쯤 왔어요. 호텔 로비에 예. 카페에서 앉아서 기다리다가 네, 만났죠. 송명철 부실장은 굉장히 많이 만나신 거네요. 여러 차례. 저희가 안부수 씨를 최근에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리오남 초청장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마닐라에 왔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안부수 씨가 비공식적 방법으로 다 오는 수가 있다라고 저희에게 설명을 했고, 검찰은 리오남이 사용하는 여권이 많다. 위장 신분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내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북한 사람들의 그 특징은 이름 여러 개, 그 다음에 여권도 여러 개 갖고 있을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비공식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현장 목격한 상황에서는 이혼하면은 절대 안 왔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그런 이유에 따라서 왔으면 왔다고 그럼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네. 해줬을 거라고. 그럼요. 송명철 부실장과 아주 가까운 사이이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